여러 가지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이슈 체크해보고 대응 전략으로 이어보는 그런 코너죠. 이슈앤뉴스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7일 만에 자금이 순유출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상장지수 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390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혼인신고 건수가 지난 9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비용 문제 때문에 결혼마저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결혼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편의점 영업거리를 800m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는 GS 리테일의 주가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800m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 자료를 냈지만 GS 리테일 주가는 7%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이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자 여러 가지 격언과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자신이 매수한 기업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늘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1900선 회복에 성공하면서 국내 주식형 펀드로 7거래일 만에 자금이 순유출이 됐습니다. 투신권에서 매도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 수급이 좀 다시 한번 불안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 우려감이 생기고 있어요. 네, 일단은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니까 한 6거래일 정도 계속 들어오다가 7거래일 만에 이제 26일 기준이니까 한 월요일 정도가 되겠죠. 월요일부터 조금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396억 정도 좀 유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국내 어떤 그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는 실제적으로 한 지난 6, 7월 달에는 100조까지 갔다가 한 95조 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형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채권형 어떤 그 수익증권의 잔고도 보니까 한 46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아주 단기적 이슈로 보면은 사실 국내 펀드가 사실 1900포인트 회복되면서 조금 유출된 데 대해서는 사실 또 염려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실 주식형 수익 잔고 자체는 이미 바닥권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 화면을 좀 같이 보겠는데요. 같이 본다 그래도 실제로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8월 달 정도에는 100조 정도를 했었는데, 최근 보면은 10월 달부터 급락을 해가지고 거의 바닥권에 있었다는 거죠. 바닥권에서 최근 아주 짧은 기간에 잠깐 96조 원대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사실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지수가 2000포인트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계속적인 다시 한번 95조 초반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런 주식형 수익증권의 어떤 이런 비중 자체를 보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시장의 특징이 외국인은 주식을 조금 제한적으로 사고 있는 상태에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베이시스 효과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를 좀 유발시킨다든지 또 투신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약간 보니까 1900이라는 포인트가 최근 4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약간 레벨 다운 시킨 고점은 낮춰왔기 때문에 충분히 환매였고 이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또 연말 결산 시점, 그리고 또 개인 대기 수요라는 게 좀 있습니다. 현금 확보 차원에서 좀 매도세가 나오지 않나 보겠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전체로 지금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발 어떤 이슈가 좀 잘 해결이 되고, 실제로 시장에 한 1950선, 60일선이 있는 위치가 1950선인데, 그걸 딱 올라가면, 오히려 실제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된다기보다는 유출 속도는 좀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또 시장이 계속적으로 조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펀드의 유출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러운 전망 같이 하겠습니다. 네, 펀드 자금의 순유출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말 그리고 명절에 나오는 통상적인 환매 욕구다라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증권사에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펀드 리모델링을 권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펀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형에서 현재 채권형으로 갈아타는 고객들이 많다는 뜻인데, 증권사들도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펀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 자체는 보험사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죠. 최근에 보면 이제 변액보험 보면은 항상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으로 좀 비중을 돌렸다가 좀 안 좋을 때는 채권형으로 좀 옮기는데, 아까 조금 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잔고 자체도 50 이상 가지고 있는데, 주식형 수익증권 자체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흐름 자체는 실제적으로
어떤 펀드 리밸런싱 작업이 조금 지속되고 있다 보는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떤 20%, 한 10%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900포인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위로 한 150포인트, 즉 2050포인트를 돌파하거나 밑으로 1700포인트 초반에 갈 때까지는 사실은 펀드 리밸런싱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다 보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반기 증시 밴드 자체가 지금 대략적으로 1800포인트 선에서 상하 150포인트 정도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긴 하는데 조금 뭐 크진 않을 것이다 보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지금 연말이라는 거죠. 연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제 올해 펀드를 어떤 마무리 짓고 새로운 2013년도 펀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실 12월 달에 접어들었을 때는 이러한 펀드 리밸런스 작업은 조금 더 지수 밴드와는 상관없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같이 열어두는, 항상 좀 양면성은 같이 봐야겠습니다. 네, 펀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 중에 그라운드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수의 앞자리가 바뀔 때 항상 쏟아져 나오는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한 환매성 물량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나오고 있는 물량도 마찬가지로 그라운드 넘버와 또 연말에 대한 환매, 차익 실현 욕구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때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가 다시 한번 향후 영향력이 줄어들었을 때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뉴스를 하나 보니까요. 네. 지난 9월 혼인 건수가 네.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게 경기 불황입니다. 네. 뭐 집 마련하는 것도 문제고 가구 마련하는 것도 문제고 많은 분들이 혼인을 점점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팀장님, 혼인을 미뤄 나가면서 우리 또 시장에는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구 종목들이 좀 부진하다고요. 네, 저도 좀 밀어놨습니다. 밀어놔가지고 아직까지 안 하고 네. 있고요. 우리 앵커님이 아마 조만간에 제가 결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어떤 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결혼 연령이 조금 계속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니까요, 서울 우리나라 평균 기준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31.8세,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29.2세입니다. 근데 이는 이제 전국 평균이 되는 것이고요. 연령 보면 사실 지방은 조금 결혼을 빨리 하고 대도시일수록 조금 늦게 하는데, 실제로 서울 같은 통계를 보면 이미 여성분의 어떤 초혼의 연령은 벌써 30.4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을 좀 본다는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이제 9월 달 기준입니다. 9월 달 기준으로 혼인 건수가 보니까 뭐 19,000건, 5년새 가장 적은 추세. 그러니까 뭐 월별도 중요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다. 그건 우리 많이 공감하시다시피 경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보다 사회 진출하는 나이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4년제 대학 졸업하고 1, 2년 차 26, 7에 다 취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회 진입도 좀 늦어지고, 그리고 또 물가도 높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 보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뭐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중에 이제 주식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결혼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일단 집장만 하고, 두 번째 이제 뭐 가구 사고, 침대 사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구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겠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국내 대표적인 가구 한샘과 보르네오의 어떤 3분기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도 상당히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살펴보니까 한샘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4%가 감소했다 말씀드리겠고, 뭐 보르네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보르네오는 오히려 올해 12억 정도 적자 전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구 업체들의 어떤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보면 상당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결혼이 늦어져서 가구 업체 가구가 안 팔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지금 거래량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보통 집 옮길 때 최소한 가게 하나씩 망가지거든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하나씩 망가뜨리고 가구도 하나씩 삽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사도 안 하니까 또 가구가 안 팔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 회사들의 주가 자체도 이렇게 왔지 않나 보겠고요. 조금 더 첨언하자면,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스웨덴에 본사를 둔 세계 1위의 가구업체 이케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아직은 국내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지금 2014년 정도에 뭐 입점한다는 이야기가 잠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 쪽에 들어오는데, 이 이케아라는 회사를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실제 수요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브랜드를 선호한다 그럽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가격적인 요인을 봤을 때 국내 가구 가격과 그렇게 차별화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아파트나 붙박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장롱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장롱 이렇게 8자, 10자.
근데 요새 젊은 트렌드들은 장롱 그런 거니 붙박이로 다 들어가고요. 자꾸 아담한 걸 많이 한다는 거죠. 뭐 TV 장식대가 됐든 어떤 뭐 식탁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이케아가 거의 잠식한다면 실제로 시장 우리에서는 가구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케아가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거 좀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도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한국 진출하면서 조금 호텔 신라는 하나투어가 인바운드 영업에 포커스 맞추는 것처럼 이 글로벌 가구업체의 한국 진입 자체는 사실 향후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가구업체들의 주가 약세는 사실 좀 계속적으로 부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